가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순간들. 그럴 땐 내 안에 조용히 울고 있는 어린 나가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감정, 외로움 속에 조용히 삼켰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른이 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 즉 내면 아이는 심리학에서 유년 시절의 감정과 기억, 욕구를 간직한 마음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말은 없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방치되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두려움, 거절감, 무기력, 억울함 같은 감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심리치료사 존 브래드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다. 그 아이가 상처받은 채 방치되면 우리는 온전한 어른으로 살 수 없다. 오늘 작은 기적에서는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조심스레 마주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을 열고 함께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면 아이는 언제 태어나는가? 내면 아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원초적인 감정,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마음을 품은 존재입니다. 존 브래드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받은 상처는 성장이 멈춘 채 그때의 감정을 가슴 깊이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쉽게 상처받는 것도 그 아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내면 아이를 외면하게 될까?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길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브래드쇼는 강조합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더 깊은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 우리의 내면 아이는 그런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조용히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감정의 폭풍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죠. 상처는 작고도 반복적인 경험에서 온다. 크게 다친 기억만이 상처는 아닙니다. 사소한 말, 반복된 무시, 애정결핍 같은 것들이 우리 안의 내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 그깟 일로 왜 울어? 라는 말은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감정 표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모양을 바꿔 나타난다. 부끄러움은 분노로, 두려움은 회피로, 외로움은 중독으로,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감정은 인식되기 전까지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실제 방법들. 전 세계의 심리치료사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기. 그 사진 속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힘들었지?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어. 두 번째, 내면 아이에게 편지 쓰기.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때 넌 외롭고 무서웠겠구나. 정말 수고했어. 세 번째, 명상 중 시각화 작업. 눈을 감고 내면 아이를 떠올리며 그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상상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마음에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네 번째, 내면 아이를 위한 일기 쓰기.
하루를 돌아보며 내면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써보세요. 감정의 기록은 자기 이해의 열쇠가 됩니다. 5번째, 아이처럼 쉬는 시간을 주기. 놀이, 산책, 색칠하기 등 내면 아이의 감각을 일깨우는 활동을 통해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내면 아이를 꺼내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40대 여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껴도 말할 수 없었고, 기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겨도 침묵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30대 후반, 불면증과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된 사라는 치료사의 제안으로 어린 시절의 나에게 편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줄의 문장을 적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아이와 마주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닿았고 매일 10분씩 편지를 쓰며 서서히 자신을 다시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10분,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은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소한 비난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회식 자리에선 자신을 감추기 바빴죠. 그는 명상 어플을 통해 어린 나를 떠올리며 말 걸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눈을 감고 8살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난 너 편이야. 몇 주가 지나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는 업무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더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한 예술 치료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잦은 다툼 속에서 불안한 감정을 품은 채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려웠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일주일에 한 번 어린아이처럼 놀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고 색연필로 오늘의 기분을 일기로 적었죠. 그렇게 감정을 놀이의 언어로 풀어내며 내면 아이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그녀에게 감정 표현의 자유를 주었고 그녀의 내담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전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면 아이와 다시 걷는 삶. 이 아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는 손길, 조용한 사랑이 이 아이를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삶, 그건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작은 존재는 사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의 손을 잡아보세요.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면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그 아이를 조심스레 불러냈습니다. 내면 아이는 늘 거기 있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봤어. 이 한마디가 내면 아이에게는 수십 년을 기다려온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이는 묻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작은 기적은 언제나 여기에서 아이의 목소리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아이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에게 작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